시간 내에 들어온 이 친구들에게는 장점을 줘야 되겠어. 자, 보자. 지금 누가 안 들어왔나? 한민이 아직 안 들어왔고, 서정이 들어왔고, 혜윤이 들어왔고, 우아 들어왔고, 주원이 들어왔고, 서준이 들어왔고, 담비 들어왔고, 자, 다 들어왔죠? 봅시다. 숙제. 아직도 책을 다 못 읽는 사람 있나? 저 못 읽었어요. 너 책은 구했어? 예? 책은 구했냐고. 최근 구했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그래, 이거 다음 주까지 그대로 읽고 싶어. 몇 페이지 읽었는데? 아예 못 읽었어요, 책을. 또, 책 안 읽은 사람 누구야? 저요. 한민 책 구했어? 아니요. 너 내일 좀 맞자. 책을 왜 아직도 안 구했어? 도서관 가면 음, 있을 텐데?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깜빡하셨어요. 제가 네가 또, 들리, 네가. 이거 유명한 책이라 다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읽었지? 이번 주에 다 읽은 사람. 저도 다 못 읽었어요. 박담비? 아니, 안 왔는데? 네, 안 왔어요. 또, 아직 못 읽은 사람. 없죠? 내일 나한테 수업하는 것들이구만. 것들이. 한민. 오케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한 사람. 저요. 서연이. 몇 문장. 15문장이요. 또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한 사람. 왜요? 몇 문장. 저 20문장이요. 또 문장 쓰기, 문단 쓰기. 없고요. 자, 그러면 한자 다 외운 사람. 하민이 한자 다 외웠어? 네, 서연이 한자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혜윤이 한자 다 외웠어? 네. 주아 한자 다 외웠어? 네, 주원이 한자 다 외웠어? 네. 서준이 한자 다 외웠어? 못 읽었어요. 남비 한자 다 외웠어? 아, 아니요. 한자 외운 사람 보내시고요. 쉬운데. 자, 우리 도로교통법 좀 기초되는 거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하민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 세 종류를 얘기해봐. 차 세 종류. 어,
차 세 종류요? 차 세 종류를 얘기해. 에, 차, 자전거, 자전거, 또, 자전거, 음, 또, 공사장 기계, 그것도 되고, 자동차. 또, 네,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거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그 다음에 자전거, 또 노면 전차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다니는 전차도 차에 들어갑니다. 또 건설기계, 차도 차에 들어가죠. 예, 그 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서연이 보행자가 통행해야 할 장소는 이제 두 곳이죠. 두 곳. 예, 일반적으로 두 곳을 다닙니다. 두 곳. 어디와 어디입니까? 인도, 또 음, 인도와 보도가 있어요. 인도와 보도. 보는 걷는 거리라죠. 둘 다 다닐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만약에 보도로 보도 중심으로 다녀야 되는데요. 혜연이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 불법이고요. 과태료 및 벌점이 추가됩니다. 좋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는 몇 킬로미터로 달려야 됩니까? 몇 킬로미터 미만으로? 30, 예, 30킬로미터 미만으로 달려야 됩니다. 원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 이상인가요? 0.03. 네. 0.03입니다. 서준이 무단횡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보행자가 차도로 걷는 그 네. 무단횡단은 신호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맞았죠? 자, 담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차로에서 차가 좌회전을 딱 할 때 해야 되는 거. 어, 방향등, 음, 방향등을 켜고, 방향 지시등. 방향 지시등을 켜고, 반대편 차량과 지나가는 사람을 확인해서 천천히 좌회전. 운전하는 사람 같아.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했고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민이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를 양보해줘야 그거 정확한 표현. 법적 표현을 해야지. 길 가장자리에 정차, 그쵸. 도로 오른쪽으로 정차하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죠? 일시 정지. 자, 서연이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있는 위치. 횡단보도, 네, 세 군데죠. 횡단보도 또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도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잘했어요. 자, 혜윤이 정지선은 무엇을 의미하며 언제 지켜야 하나요? 신호나 교통 지시가 있을 때랑 어? 신호나 교통 지시가 있을 때 신호등의 그리고 교통 표지에 따라 정지해야 되고
차량이 멈춰야 될 곳이 정지선입니다. 차량이 거기 멈춰야 될 곳도 정지선이죠. 자, 좋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면 위반될 수 있는가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면 위반될 수 있는 거 하고, 중앙선 넘을 수 있는 경우 하나 얘기해봐. 일단 위반될 수 있고, 이.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벌점이 부과되죠. 근데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경우. 경우, 음, 어, 잘 모르겠어요. 회전, 추월이 가능한 곳, 유턴 허용, 뭐 이런 것들. 잘했어요. 그다음에 주원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별점이 몇 점인가요? 40점? 누적 벌점 40점입니다. 서준이 야간에 운전할 때 켜야 하는 등은 무엇인가요? 어두운 곳을 잘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등을 켜냐고. 아, 등을 켜야지. 헤드라이트. 라이트 즉 전조등을 켭니다. 전조 상향등 켜면 안 되겠죠? 전조등을 켭니다. 오케이. 담비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 범칙금이 부가 되고 부과되며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정확히 하네. 범죄금이 많아지고 사고 시 피해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민이 여기서부터는 서바이벌로. 자, 15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나요? 자, 이름 먼저 되는 사람. 성인. 한민. 음, 네. 예, 차로 간주되고, 그래서 어디로 통행해야 돼요? 차, 도로 통행해야 됩니다. 그죠? 인도나 보도로 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 했고, 그 다음에 16번.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타야, 서인이랑 같이 하는 애가 누구냐? 예윤이요. 혜윤이? 자, 그러면 물어볼게. 혜윤아, 서연아, 네? 주차는 뭐야? 주차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멈춰 세우고 놓고 운전자가 내리거나 차량을 두고 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 그러면 혜윤아, 정차는 뭐야? 5분 이내에 정지. 잠시 멈추는 거죠? 오케이. 잘했고요. 고속도로에서 갓길 운행이 가능한 것과 가능할 때는 언제인가요? 해이은, 혜윤, 언제? 긴급 상황이나 고장 시. 긴급 상황이나 고장시. 봐요. 보행자가 신호 깜빡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와. 좋아.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멈춘 다음에 음, 녹색 신호가 될 때까지 대기해요. 이미 진입했을 때는 신속히 건너야 되겠죠? 봐요. 적색 신호등 우회전이 가능합니까? 타야, 네,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죠. 운전 중 교통경찰이 신호를 주면 신호등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요? 추와. 좋아. 해이은, 좋아. 운전 중 교통경찰이 신호를 주면
신호등보다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그래서 수신호가 먼저입니다. 수신호.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간춘수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락서산 하모시빌 행운유수 정리했고, 지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녹수청산도 했죠? 녹수청산, 공산, 토월, 간산 추정 안 했나? 간산 추정 안 한 거 같네. 간산 추정. 간산 추정 한 거 같아. 그래 봅시다. 관산 추정. 이 관이 뭐냐면, 고향 뒷산이 관산이라고 해요, 관산. 이 관우할 때 관산인데. 거기에 가을, 정취를 느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나는 고향 뒷산 관산을 다시 찾는다. 낙엽진 산길 오르며 그는 한때 활기차던 마을과 가족 이야기를 떠올린다. 또 질문할게요. 이건 소설인데 왜 간촌 수필이라 했을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지난번에 누가 답을 했는데 이건 소설인데 왜 관촌 수필이라 그랬을까? 잔이 100점짜리야. 아무도 몰라?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자, 관촌은 이 사람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소설 형식으로 뭐 이렇게 단편으로 써 나갔지만 사실 실제 인물들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 사건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논픽션이 많아요. 대부분 논픽션이 그래서 소설이라기보다 수필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소설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수필 형식이라는 거죠. 예.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 된 기억이 강하게 떠오른다. 어머니는 산길을 걸어 장을 보러 다녔고 억척스레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 어머니마저 병으로 떠났고 마을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산을 오르면 나는 삶이란 결국 자연 속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인간의 기억도 자연처럼 순환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산 정상에서 가을을 빛깔고 고요한 바람 멀리 보이는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정을 가라앉힌다. 그죠? 인생의 덧없음과 고향과 가족에 대한 애틋함, 가을사는 풍경을 통해 인생의 항혼과 삶의 본질을 성찰했다. 가을사는 인생의 말기, 죽음을 향한 연, 가을이니까, 그죠? 회상과 성찰이 겹쳐진 서정적 분위기. 그래서 녹수청산, 자, 이건 여름이죠? 공산터울, 밤이죠? 시간상, 간산추정, 가을입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요요 주소가 요요 서당으로 가던 길입니다. 주서 갈주자지 서당으로 요요는 실존했던 고을 이름으로 주인공 유년 시절 서당을 다니던 시기에 해고하고 조부가 손자를 데리고 서당을 가던 길 그 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조부에게 끌려 서당에 가며 글 공부의 엄정함과 유교적 가치를 체험하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 풍경, 장면들 모두 전통적 공동체 문화가 드러납니다. 특히 서당의 규율, 유생들의 언행, 서당 앞에 물가의 풍경 등 유교적 질서와 자연 친화적 삶을 반영합니다. 핵심 주제, 전통 유학, 교육과 조부의 건의, 근대화 이전 삶의 풍경을 조망. 주인공은 어릴 적에 이해하지 못했던 조부의 서당 세계를 회상의 시선으로 존중하게 된다. 네,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회상 장면이죠. 주인공은 유년 시절 조부의 손에 이끌려 여요 서당으로 가던 기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요는 지금 이름조차 잊힌 마을이지만
그 시절에는 서당 교육 중심지였고 조부는 전통 유학이 깊은 신념을 지닌 엄격한 인물이었다. 서당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 주인공은 마지못해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조부는 예복 같은 도포 차림으로 손자의 옷매무새를 정갈히 다듬고 먼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 길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한 아이가 전통과 질서와 예의를 입문하는 의례적 행로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던 길이 중요한 거예요. 서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당 가면서 많은 걸 배웠다는 거죠. 중간중간 들리는 닭울음소리, 이슬 맺힌 농길, 장터로 가는 장꾼들, 어른들 간의 인사법, 모든 것이 과거의 공동체적 삶을 증명한다. 서당에 도착한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훈장 앞에 앉는다. 훈장은 조부를 깎듯이 대하면서도 손자를 엄격하게 다룬다. 주인공은 천자문 한 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 채 주눅 들고 그 풍경은 여전히 낯설다. 하지만 조보는 말없이 그 옆길을 다독이며 무엇인가 훈육을 통해 전통과 삶의 무게를 전한다. 조부, 할아버지죠?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통적 질서와 가치 화신. 그다음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닌 유교적 인간의 수양의 장. 가는 길 자체가 교육의 의미뿐 아니라 삶의 자세와 방향성에 대한 비유적 장치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월곡 후야야. 월곡. 이 곡은 이제 골짜기죠? 달골짜기의 늦은 밤이래. 후야. 월곡 후야. 월곡 실제 마을 이름 1960년 70년 산업화 그늘 아래 고통받는 농촌 배경 주인공이 외지에서 귀향해 본가를 방문하고 달밤에 벌어진 일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교사 생활하던 주인공은 고향 달골에 오니 여전히 생기와 질서가 무너진 모습을 목격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놈, 실직, 빈곤 속의 몰락과 기운을 풍기며 살아간다. 특히 밤에 벌어지는 술판과 싸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대화는 농촌 현실적 피폐함을 보여주고 있다. 네. 주인공은 외지의 교사로 일하다 오랜만에 고향 월골에 찾는다. 어린 시절 달골은 웃음과 희망, 공동체 온기가 넘쳐났던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무너진 지붕, 빈집, 병든 사람들이 남아있는 초라한 풍경으로 변해 있다. 밤이 되어 고향 친구들과 모인 자리는 술판으로 변하고 대화는 허무와 분노로 가득 찬다. 일자를 잃은 이 농토를 빼앗긴 이 도시로 자식을 보내는데 외로움에 지친 노인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농무라는 시가 있어요. 농무. 농무라는 시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60년, 70년, 80년, 7, 80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의 자본, 농촌의 인력이 다 도시로 집중화되죠. 그래서 이제 자본은 뭐 땅 팔고 소 팔아서 이제 다 이제 학교, 대학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사람도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시골로 또 복귀돼야 돼, 환원돼야 돼. 근데 그거를 도시가 못 하고 있어. 자, 다시 이제 농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시의 자본과 인력이 다시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와중에 들려오는 막걸리 집의 싸움 소리, 젊은이들의 욕설, 이웃 간의 불신과 냉소 이런 모습은 주인공을 더욱 침잠하게 만든다. 달빛은 그 모든 장면을 차분히 비추지만 빛은 따뜻함보다 더 큰 쓸쓸함과 상실을 강조한다. 주인공은 결국 자신이 그 마을의 일원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어버렸음을 자각한다.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고향을 떠났지만 그 대가로 그 정체성의 근거지 고향을 잃었다. 그리고 달밤은 그 사실을 차갑게 각인시켜 줍니다. 예, 상실된 고향이죠. 이렇게 두 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촌수필 전체 우리가 줄거리를 해봤어요. 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여러분들이 좀 공부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지 한번 저희 공유를 안 했구나. 그지?
정리를 안 했네. 네. 정리 안 하고 나 혼자 떠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또 퀴즈로,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한번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적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간촌수필의 작가는 누구입니까? 하민이. 작가는 누구야? 응? 어함이 뭐해? 아, 딴짓하고 있었지. 간촌수필의 작가는 누구야? 이문구요. 이문. 서연이. 이 간촌수필은 어떤 형식의 작품입니까? 연작 소설이요. 소설입니다. 간촌의 모델이 된 실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연아. 네? 간촌의 모델이 된 실제 지역은? 어, 그, 임실군. 어? 임실군? 어디? 개정리? 에? 어디야? 임실군. 임실? 아, 관촌? 뭔 임실은? 뭐야? 어? 어? 주아. 간촌의 모델이 된 실제 지역은? 그 충청남도 홍성이요. 충청남도 홍성. 문제가 있죠. 주원이 간촌수필의 서술 시점은? 시점. 주원. 응? 이주원. 이주원 뭐하냐 너도. 자나. 딴짓하나. 서준이. 간촌수필의 서술 시점. 소리가 안 들려? 지금 예, 소리가 안 들려?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주원이? 문제가 뭔지 몰라? 자, 그러면 서준이. 작품 속 아버지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술 시점은 뭡니까? 서준이 몰라? 담비. 서술 시점은 뭡니까? 서술 시점이요? 음, 자, 모르겠어요. 저 알겠어요, 쌤. 뭔데? 그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자, 서바이벌 5문제 해볼게요. 일락서산의 주제는 뭡니까? 유아, 좋아. 전통 지주의 몰락. 전통, 예, 일락이니까, 그죠? 전통 지주의 몰락. 작가가 고향에서 느끼는 감정은? 유아, 서연? 좋아. 이방인처럼 느끼는 소외감. 네, 오해가.
장날이 상징하는 것. 주아. 음. 그 과거 농촌의 활기와 공동체 정신. 공동체 정신입니다. 아버지 죽음의 상징적인 시대적 의미는 주아. 서야. 서연이. 양만 중심의 질서의 해체. 양반 중심의 질서 해체. 마지막 100점짜리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음, 구름과 물의 상징적 의미. 서야. 서연. 시간과 운명. 그리고 변화의 흐름이죠. 시간과 운명, 변화의 흐름.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 문제 여러 해보시고, 다음 시간엔 독서 퀴즈입니다. 내용 올려드릴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